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여자입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고 결혼할 짝도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현재는 집에서 놀고 있는 백수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증권회사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때가 제 인생 가장 눈부시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네요. 왜냐면 저는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인생이 눈부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제 인생은 암흑과도 같았어요. 아마 부모 없이 자라서 더 그랬다고 생각이 드나 봐요. 저희 엄마는 저 9살 때 절 버리고 도망을 가셨어요. 항상 저희 집은 싸움이 끊이질 않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아빠는 모든 걸 다 동원해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죠. 엄마가 이런 아빠와 싸울만도 했던 게 아빠는 단 한 번도 돈을 벌어온 적이 없었어요. 맨날 집에 처박혀 게임만 했거든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빠가 게임을 하는 뒷모습은 아직까지도 눈에 선해요. 엄마는 이런 아빠와 한바탕 할 때마다 아빠를 피해 새벽마다 저를 데리고 찜질방으로 피신을 갔어요. 한 달에 보름은 찜질방에 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직까지도 시끄러운 곳에서도 잠을 잘 자는 편이에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기억은 아빠에 대한 기억보다 꽤 많이 납니다. 엄마는 항상 학교 가기 전에 절 무릎에 앉혀놓고 양갈래로 머리를 예쁘게 따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새하얀 양말을 신겨주시고 깨끗한 구두까지 신겨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엄마가 절 두고 도망을 가신 거죠. 엄마가 도망을 간 그날도 어김없이 아빠와 큰 소리가 났는데 저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은 채 엄마가 찜질방에 가자는 말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애는 애인지라 그 난리통에도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에 들었는데 한참 동안 잠을 자고 일어나니 집이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찾으러 거실로 나갔고 조용히 방문을 열어 동태를 살폈습니다. 근데 어딜 봐도 엄마는 보이지 않았고 혼자 게임만 하는 아빠만 보였죠. 전 그런 아빠에게 다가가 엄마는 어디 있냐고 했어요. 그러니 아빠는 저를 밀치며 게임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 머리를 따주는 사람도 제게 흰 양말을 갖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빠마저 절 친할머니한테 맡긴 채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전 10여 년 넘게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자라면서도 아빠의 얼굴은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워낙 친가에서도 아빠는 망나니로 불려지는 존재였기에 제가 성인이 되고 대학을 졸업했을 무렵 아빠의 부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그동안 재혼도 했고 또 다른 가정을 꾸리며 사셨더라고요. 재혼을 하셔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으셨는데 둘 다 거의 제 나이 또래로 보였죠. 그 둘은 아빠를 기억하길 다정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반대였는데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친할머니한테 아빠가 밉다고 했어요. 나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다른 자식들한텐 그렇게 다정할 수가 있었냐고 하니 저희 친할머니는 본인 아들인지라 아빠 편을 들며 그래도 사는 동안은 잘 살고 마누라도 두고 애까지 둘이나 낳았으니까 그걸로 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엄마랑은 안 맞았으니까 결국 헤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보기 싫었나 보지. 라고 하시는데 어딜 가나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빠가 재혼을 하고 애들까지 낳고 산 걸 보니 아마 엄마도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았어요. 사실 성인이 되면 엄마를 한 번쯤은 찾아보고 싶었는데 아빠의 저런 모습을 보니 더더욱 엄마를 찾을 용기가 안 났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 아빠에게 축복받지 못한 존재였나 봐요. 저는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취직을 했어요. 이 길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렇게 전 할머니네 집에서 나와 31살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나이가 되었죠. 제 인생을 제가 그려나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게 말도 못할 상황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원래 위가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병원 가기 한 일주일 전부터인가 가슴 통증이 말도 못하게 심하고 입맛도 없어 밥을 먹질 못했어요. 그러니 체중 감소도 심하게 되더라고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위 내시경을 하기로 했고 전 처음으로 31살 때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동네 의원 의사 선생님은 제 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암 소견이 보인다며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겁이 났지만 확실한 것도 아니니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고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위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폐는 일부 전이가 됐고 간은 완전 전이, 그리고 뼈에도 일부 전이가 된 상태였어요.
제 나이 31살, 아직 인생을 피워보지도 못한 나이에 위암 4기라니 하늘이 무심하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벌을 주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부모한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4기 암이라니 이젠 좀 사람답게 산다 싶었는데 그런 제게 이런 시련은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너졌고 무서웠어요. 죽음이 무섭기보단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게 치가 떨리듯이 무서웠습니다. 평생을 혼자 외롭게 살았는데 저 세상 가는 길도 외롭게 혼자 가야 된다는 사실이 무서웠죠. 의사 선생님도 제 나이와 제 얼굴만 번갈아가며 차마 말을 잊지 못하시는데 저는 그런 선생님께 현실적인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내려진 선고는 이러했어요. 여명 3개월, 치료에도 8개월이라는 선고였죠. 이 말을 직접 들으니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고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말과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수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와 소장만 연결하는 수술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 이 사실을 친할머니한테는 알려야 했고 어렵게 친할머니에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나 위암 4기래. 이미 다른 장기까지 퍼져서 수술도 못 받는데 하며 눈물을 꾹꾹 참으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할머니는 이게 무슨 소리냐며 네가 왜 암에 걸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저를 붙잡으시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어 속으로 울었어요. 저까지 약한 모습 보이면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았거든요.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할머니네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암이라는 게 알기 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 지독한 병이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받으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뭘 먹어도 음식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먹지 않는 저를 붙잡고 제발 이거라도 한 번만 먹어보라고 애원을 하셨어요. 전 이런 할머니를 위해 억지로 음식을 먹고 할머니 몰래 뒤돌아서 다 개워내곤 했죠. 잘 먹는 모습을 할머니한테 보여주려고 더욱 꾸역꾸역 먹은 것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선 개워내면 위에 더 안 좋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희 할머니, 제가 밥을 먹을 때만 그때만 한숨을 쉬지 않으시거든요. 이 못난 손녀가 밥을 먹는 게 할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하기 전보다 살이 16kg나 빠졌고 이런 기운이 없는 상태로 항암 치료를 받으니 치료를 받을 때마다 지옥을 경험했어요. 정말 지옥이 있다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고 싶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75세가 넘은 저희 할머니가 매번 제 병원을 따라다니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치료가 끝나서 나오는 절 보고 단 한 번도 눈물을 안 흘리신 적이 없으세요. 창백하게 나오는 절 부추기며 이 불쌍한 걸 어쩔고 하시죠. 그리곤 저한테 놓지 말라고 하세요. 제발 삶의 끝만은 놓지 말라고. 남들이 당연하게 사는 것처럼 너도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면서요. 의사 선생님은 제게 아주 잘 버티고 있다고 1년 정도 되어가는데 잘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지 얼마 안 돼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전 선생님의 그 심각한 표정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차, 2차 CT 결과 때는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3, 4차 CT 결과는 변동 상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항암 치료도 이제 안 듣는다는 말이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나씩 하라는 선생님의 말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나오니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겠더라고요. 바로 엄마를 찾는 일이었어요. 저희 할머니로부터 외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곳을 알게 되었고 외할머니를 찾아갔고 엄마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러니 외할머니는 저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엄마가 일하고 있는 식당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전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날 찾지 않았던 엄마를 제가 찾기로 한 거죠. 사실 엄마를 찾아가는 목적도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었거든요. 그냥 식당에 가서 엄마 얼굴만 보고 나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위장을 했어요. 항암 치료로 빠진 머리카락을 대신에 가발을 썼고 모자까지 푹 눌러 썼습니다. 그리고 안경까지 썼어요. 엄마가 날 알아보지 못하게 숨기고 또 숨겼습니다. 그렇게 위장을 하고 난 뒤 그 모습을 거울로 봤는데 또 한 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 자신이 너무 가여웠거든요. 이렇게까지 나를 숨기는 이유가 엄마가 이런 제 아픈 모습을 보고 또 도망갈까봐 그게 무서웠거든요. 행여나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날 찾아오면 어쩌냐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이런 말을 할까봐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엄마가 일하는 부대찌개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게에 들어갔을 때 누가 봐도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이 어서 오시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엄마의 처진 눈이 저랑 똑같아 단 한 번에 알 수 있었죠. 엄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얼굴에 보일 정도로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순간 엄마를 괜히 보러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대찌개 2인분을 거의 다 남긴 채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가장 가깝게 엄마의 눈을 쳐다봤어요. 카드를 내밀 때 엄마의 손을 조금만이라도 잡고 싶어 손을 안쪽으로 내밀었고 스치듯 엄마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거 억지로 참고 도망치듯이 나왔네요. 그리고 식당을 빠져나와 최대한 멀리 도망을 치는데 엄마가 절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기요 손님? 하면서 제게 뛰어오는데 저는 울고 있었기에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계속 갔어요. 그러니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미야 너 유미 맞지? 너 내 딸 유미 맞지? 하며 제 팔을 붙잡는데 저는 눈을 한번 질끈 감고 아닌데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거 좀 놔주실래요? 유미야 너 유미 맞잖아. 외할머니 전화 받았어. 아마 네가 찾아갈 거라고. 엄마가 딸을 못 알아보겠니? 이렇게 엄마 찾아와줘서 고마워 유미야.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널 먼저 찾아갔어야 했는데 차마 용기가 안 났어. 미안해 라며 제 팔을 붙잡는데 야윈 제 팔을 잡고는 왜 이렇게 야위었냐며 어디 아픈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엄마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랑이라 하며 이거 좀 놓으라고 하는 순간 속이 메스꺼워 구역질이 났고 한쪽으로 가서 구토를 하는데 엄마가 따라와 왜 그러냐며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발이 앞쪽으로 쏠렸고 그걸 엄마가 봤나 봐요. 유미야, 너 왜 그래? 너 혹시 어디가 많이 안 좋은 거니? 왜 가발까지 쓰고 있는 거야, 응? 하는 엄마에게 그래, 나 위암 환자야. 시한부 암 환자야. 오늘 내일에. 인생이 웃기지 않아? 날 버린 사람들은 이렇게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병에 걸리는지 몰라. 두 사람이 받을 벌을 왜 내가 받냐고 하니 엄마는 하염없이 절 붙잡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울지 않았어요. 제가 울어버리면 진짜로 제가 이 세상을 떠날 것만 같아서 끝까지 꾹꾹 참았습니다. 엄마는 다 본인 탓이라고 하며 미안하다는 말만 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한테 당연히 엄마 때문이지.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모진 소리를 하고 매몰차게 뒤돌아왔습니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엄마 손을 한 번이라도 잡고 싶었는데 왜 항상 몸과 마음은 따로 행동을 하는지 엄마의 울음소리는 거리를 메웠고 저는 뒤돌아 가슴을 부여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기절을 했죠. 근데 이게 꿈인지 뭔지 제 옆에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귀가 허해지면서 가끔 환청도 들리고 이상한 것도 보이고 하는데 또 그런 건가 보다 싶었죠. 근데 이 목소리 어딘가 낯이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엄마의 목소리였죠. 엄마는 눈물을 꾹꾹 참으며 제게 천사 같은 내 딸, 가여운 우리 딸,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면 그때는 진짜 엄마가 엄마 노릇 다시 해줄게. 같이 목욕탕도 가고 쇼핑도 가고 엄마랑 딸이 하는 거 그거 다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엄마가 유미 너한테 갈 때까지 하늘에서 조금만 기다려줘.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미안해 라며 제 발 밑에서 발만 어루어 만지시는데 저도 모르게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고 어린아이처럼 엄마 라며 일어나서 엄마에게로 갔습니다. 엄마는 일을 잠시 그만뒀다며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재혼도 안 하시고 혼자 사셨더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제일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며 저를 데리고 엄마네 집으로 갔는데 제일 먼저 해주신 게 생일상을 차려주신 거였습니다. 유미 네가 이 세상에 엄마한테 온 자체가 나는 큰 선물이었어. 그리고 너를 낳고 먹었던 이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고. 엄마가 이런 말 할 자격 없는 거 알아. 엄마는 너를 버렸으니까. 엄마가 살면서 받게 되는 어떤 벌이든 다 달게 받을게.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나쁜 감정들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야 네 그 한많은 응어리들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아. 하시며 제 가슴을 쓸어내리시는데 저는 이런 엄마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엄마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도 없었는데
엄마를 만나면서 저만의 버킷리스트가 생겼어요. 남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소한 거 하나까지 엄마와 다 해보려고 해요. 사실 엄마와 문자 주고받는 친구들이 항상 부러웠었는데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엄마는 매번 제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를 잃고 산 20년, 딱 그만큼만 더 살자고, 희망을 잃지 말자고. 엄마의 그 말 때문인지 요즘은 컨디션도 예전보다 더 좋은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 남기게 되는 이야기가 어쩌면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게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제가 존재했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었어요. 글을 쓰는 내내 눈물이 눈앞을 가려 몇 번이고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네요. 하지만 요즘같이 행복한 날이 없더라고요. 엄마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지우면서 살고 있는 요즘이 비록 몸은 아프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날들 같아요. 제 넋두리 같은 긴 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해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픈 사연입니다. 제가 감히 살해자분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함께 못해본 것들 전부 다 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잘하셔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